안녕하세요. 방랑소녀 성공기 방랑소녀 인사 올립니다. 제가 유학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국내파로서 어떻게 외국계 회사에 5년 이상 다닐 수 있었는지 저의 꼼수와 그리고 꿀팁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회사의 구조조정도 되게 심하고 회사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영어를 조금만 한다면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학 경험이 있고 정말 외국 사람을 만나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원활한 거의 원어민처럼 원활한 분들께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처럼 뭔가 국내 보수적인 기업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인 문화의 외국계 회사를 희망하시는 분, 외국계 회사에서 국내파로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께 아마 도움이 될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편입 영어를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요. 전적대는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2년까지 마치고 휴학을 해서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편입 영어를 공부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단어나 문법 독해같이 시험에 최적화된 그런 영어는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그 전까지 스피킹은 전혀 못했어요. 할 기회도 없었고 잘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해서 필리핀에 3개월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했고 사실 3개월이 짧은 기간이긴 하죠. 뭐 엄청나게 언어 실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편입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 단어나 문법적인 그런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듣는 거랑 말하는 거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회사에 다녔었어요. 20대 동안에는. 일하다가 갑자기 뭔가 진로를 틀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싱가포르로 가서 해외 취업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아주 오랫동안 생활했던 건 아니고 6개월 정도 외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계 회사에 취업한 케이스고 외국계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외국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가서 중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때까지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일단 저는 그러지 못했던 케이스죠. 일단 외국계 회사를 가고자 하신다면 일단 면접이 가장 큰 고비일 거예요. 일단 입사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면접 준비가 일단 가장 큰 고비일 텐데, 국내 회사는 어떤 그 회사마다 각각 그 자기소개서에 포맷이 있잖아요. 가장 큰 성취의 경험이라던가, 어릴 때 성장 배경을 쓴다던가, 앞으로의 포부를 쓴다던가 하는 그런 정해진 포맷을 제공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쓰는 형태인데,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주메 한 장만 딱 보내면은 서류 지원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서류만 통과하면 어쨌든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에 내가 적합한 회사에 최대한 많이 일단 레주메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면접 기회를 통해서 일단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할 때 이렇게 면접을 봐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레주메를 많이 뿌리고 면접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서 그게 내 면접 연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구인 공고를 보시면은 requirement라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딱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대충 이 직무에서 어떤 능력과 강점, 스킬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을 원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경험들을 강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테니까 내 경험을 거기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서 영어 문장으로 일단 딱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녹음을 해서 뭐 수시로 들으면서 연습을 하거나
어쨌든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질문, 뭐 돌발 질문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내 경험을 기반으로 면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경험했는지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과 강점들을 모아서 잘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인 것 같고, 대답들을 다 준비를 해서 입에 붙게 달달달달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내 강점과 경험들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 면접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면접은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 테지만 그런 면접이 되게 여러 번 반복될수록 겹치는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답변들을 이렇게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접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해서 점점 더 내 면접 스킬을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면접을 통과한다고 해도 첫 번째 관문만 넘은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업무를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이랑 소통하는 건 그나마 좀 편한 편이에요. 뭔가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사람과 얘기하는 것보다 그들은 영어라는 언어가 자국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 편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학습을 해서 영어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영어가 마더텅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영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입사한 회사는 본사가 대만에 있는 회사였고 아시안들 위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면접을 통과했으면 실제 업무를 영어로 하는 게 중요한데 외국계 회사마다 필요로 하는 영어 수준과 영어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메신저로도 하고 콜도 일주일에 몇 번씩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았던 영어 공부 방법이 그 문장의 패턴을 외우는 거였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문장 형태가 Is it possible to? 그래서 뭐 이게 가능하냐, 저게 괜찮냐, 뭐 Is it possible? Is it okay? 이런 문장 패턴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고 실제로도 업무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내 입에 딱 붙게 연습을 해서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대화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뭐 does it mean that 내가 이해한 바를 이렇게 말해서 네가 얘기한 바가 이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업계마다 사용하는 그런 단어나 용어, 명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업무를 조금만 해도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그들이 쓰는 그런 단어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막 우리가 무슨 뭐 철학에 대해서 막 어떤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교양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명확하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특정 용어나 그런 단어들만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단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 그들이 하는 말과 글을 보면서 이런 식의 문장을 쓰고 이런 식의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는구나를 보고 저도 똑같이 나중에 써먹고 하면서 조금씩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입사하기 전부터 굉장히 완전한 영어 스킬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 별도로 영어 공부를 하면 좋겠죠. 뭐 시간을 내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챗 GPT랑 대화를 하면서 뭐 인강 같은 거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 좋겠죠. 뭐 학원에 가거나
근데 저는 그러기 사실 귀찮았고 그냥 현장에서 영어를 쓰면서 가장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어 문장 패턴을 공부하는 걸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영어를 하는 태도 관점에서 뇌를 빼고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내가 좀 완전한 문장? 문법이 완전한 문장을 구사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좀 자신감 있게 내뱉지 못하고. 근데 그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걸 깨고 그냥 뇌를 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라면 자신감일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못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나는 이 정도밖에 말 못하는 수준이야.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 수준에서 표현을 하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뇌를 빼고 발언하는 기회를 많이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한국 회사도 그렇지만 외국 회사는 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더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생각과 나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좀 주장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것 그 자체보다 안 들릴까봐 걱정이 더 크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들을 잘 들어야지 어떤 내가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안 들릴까봐 걱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한국인의 눈치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이슈의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냥 눈칫밥으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대충은 우리 알잖아요. 어떤 얘기, 뭐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눈칫밥으로 말을 최대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두루뭉실하게라도 내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영어 실력이 더 빨리 느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표현을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 즉흥적으로 내가 뭔가를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그 콜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준비는 충분히 미리미리 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 콜을 하는데 아젠다가 있을 거예요.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그 회의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젠다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떤 말을 할지 그냥 아예 대본을 적어요. 영어로 대본을 적어서 진짜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할 자신이 없으면 그 대본을 적어서 그냥 읽어요. 말 그대로 영어 대본을 그대로 그냥 읽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내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마주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해줄지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했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즉흥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미리 콜 한 5분 전에라도 문장을 이렇게 적어서 이 말은 꼭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적어보고 그걸 또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연습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느낀 게 좀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러니까 영어로 소통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면 좀 높은 직급까지 못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한계를 마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 게 꼭 위에 직급들, 뭐 지사장이나 아니면 뭐 이사급이 정말 뭐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꼭 잘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영어 실력은 뭐 적당한 레벨이더라도 그 업계의 노하우, 지식,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런 영어 실력이 엄청 크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과 지식, 노하우로 일단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들의 의견에 당연히 귀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공부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영어 실력으로 그냥 그렇게 내 한계를 그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기 나름이잖아요, 뭐든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고, 내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계, 특히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레이오프 당하는 경우도 요새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루하루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외국계 회사에 지원을 하거나 또 외국계 회사에 들어와서 영어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